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장 김만기입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 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열흘 안에 우크라이나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믿었으나 푸틴의 판단과는 달리 벌써 1년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푸틴이 4가지 오판, 즉 러시아군 능력을 과대평가한 반면 우크라이나인의 민족주의와 조국을 수호하겠다는 결사항전 의지를 과소평가했고, 또한 서방의 단합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자발적인 지원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으며, 나아가 중국의 아낌없는 전폭적인 경제적 군사적 지원이 있으리라고 오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푸틴의 오판에 따라 전쟁은 푸틴의 기대와는 달리 장기전으로 접어들었고, 전쟁 발발 1년이 되면서 강대국 간 진영학적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신냉전 구도를 더욱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주년을 앞두고 바이든 미 대통령이 2월 20일 개전 이후 최초로 우크라이나를 정식 방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푸틴의 전복 전쟁은 실패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우크라이나가 약하고 서방이 분열되어 있다는 푸틴의 생각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증거가 바로 여기 있다. 우리는 여기와 함께 서 있다고 말하면서 미국이 여기 있다, 우리는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5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군사 원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바이든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의 수립 주도해온 영토 주권 원리와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에 대한 푸틴의 도전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또한 바이든은 우크라이나에 이어 2월 21일 폴란드를 방문, 안드레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미국이 폴란드가 필요하듯이 폴란드도 미국이 필요하다면서 전 세계에서 우리 역할은 유럽을 넘어선다, 우리는 유럽의 안전이 필요하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와 동맹국의 철통 같은 지원 약속은 변함없을 것이라고 거듭 확인하는 등 우크라이나 지원과 러시아 제재 및 나토 강화를 위한 공동노력에 합의했습니다. 이어서 폴란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독재자의 욕구는 절대 들어줄 수 없으며 그것은 반대되어야 한다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전에서 승리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단호히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의 지원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되며, 나토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분열되지도 지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나토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다면서 나토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견고하다는 데 의심의 여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2월 20일에는 우크라이나전으로 새로운 지정학적 결전장으로 떠오르는 동유럽을 의식,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강제 병합을 계기로 러시아 유럽의 공동 대응하기에 극이 되며 결선된 폴란드, 불가리아,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등 동유럽 나토 회원국들인 이른바 부카레스트 9개국 정상들과 회담을 갖고, 부카레스트 9개국은 나토 집단 방위 시스템의 최전방이라고 지적하고, 나토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분명하다, 그것은 한치의 나토의 영토라도 방어하겠다는 것이라고 천명했습니다. 이란 바이든 대통령 외교 행적은 미국이 수립한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와 이를 파괴하려는 권위주의 국가인 러시아와 중국과의 국제 질서 주도 경쟁의 최전선 지역인 동부 유럽에서 유럽과의 단합을 과시하고 러시아와 중국의 도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의지와 경고를 보낸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한편 푸틴도 2월 21일 우크라이나 침공 1주년을 앞두고 실시한 100분에 걸친 국전연설에서 러시아는 도발이 없는데도 이웃 국가를 침략하는 독재 국가가 아니며 미국과 서방의 탁시된 피해 국가라고 언급한 후, 전쟁을 일으킨 것은 미국과 서방의 엘리트들이고 러시아는 이를 중단시키기 위해 힘을 사용할 뿐이라고 주장하는 등 전쟁 책임을 미국과 서방에 돌리면서 미국과 맺은 핵무기 통제 조약인 신전략 무기 감축 협정에 대한 참여 중단을 선언하는 등 또다시 핵무기 카드를 꺼냄으로써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과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바이든과 푸틴 간 직접 대결이 전개되는 가운데 중국 외교수장인 왕이 당중앙 외사판공실 주임이 2월 20일부터 20일간 러시아를 방문, 니콜라이 파트르셰프 국가안보위 서기,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등과 잇따라 회담을 갖고 유엔 등 국제 다자체제 내에서 협력 강화와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 수호, 패권주의와 집단적 대결 반대에 합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열린 푸틴과의 면담에서 현재 국제정세는 복잡하고 엄중하지만 양국 관계는 태산처럼 굳건하다고 강조하고
양국 간 세시대 전면적 전략협력 동반장에는 제3자를 겨냥하지도 제3자가 간섭을 받지도 않고 더욱이 제3자 압력에 굴복하지 않는다고 언급하는 등 미국 등 서방의 견제에도 흔들리지 않고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갈 것임을 과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푸틴이 양국 협력은 국제정세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시진핑은 러시아 방문을 요청하는 등 중동 양국 간 유대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러한 중국과 러시아 간 밀착 강화에 대해 미국은 블링컨 국무장관이 2월 18일 뮌헨 안보회의를 계기로 열린 왕야의 회담에서 중국은 러시아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경고한 데 이어 2월 22일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이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는지를 세심히 지켜보고 있다고 거듭 경고하고 옐렌 재무장관도 2월 13일 중국이 러시아가 미국에 과한 제재를 회피하도록 도운다면 심각한 후과를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도 2월 13일 중국이 러시아의 살상 무기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는 징후가 포착됐다면서 중국은 러시아의 불법적인 전쟁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면서 우크라이나와 나토 간 파트너십 체결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와 같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주년을 맞아 미, 나토 등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서방과 러시아 및 중국 등 권위주국 간 진영 대립이 뚜렷해지는 등 신냉전 구도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냉전 구도가 형성되면서 우크라이나 전에서 누가 이길 것에 대한 관심이 쏠리겠으며 우크라이나, 러시아 모두 자신이 승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 수행에서 그 모든 것을 미국 등 서방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경우 바이든 대통령이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2월 24일 발표된 로이터 입소스 여론조사 결과 우크라이나 지원 지지 여론이 작년 4월 73%에서 58%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 등 시간이 갈수록 미국인들의 피로감이 증가하면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반대 여론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낙관만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러시아의 경우도 전략적 중요지인 돈바스 지역 볼레다르 전투에서 러시아 최정예 부대인 제155 해병대대와 제40 해병대대가 전멸하는 등 주요 전투에서 연전 연패함으로써 개전 이후 사상자가 22만 명에 이르는 등 군사작전 및 전투 능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나 경제가 서방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원유가 상승과 중국, 인도, 터키 등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및 무역 증가 등에 힘입어 폭락이 예상됐던 작년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2.2%에 그치고 올해에는 오히려 0.3%를 기록할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구 즉 IMF 전망이 나오는 등 경제가 예상 밖으로 보건력이 있는 데다 반전주의자와 반정부의사들을 무자비하게 탄압 북청하면서 일반 국민들에게는 우크라이나전을 서방의 가치와 이념 즉 나토 이전부터 러시아의 가치와 정체성을 수호하려는 성전이라는 선전전을 전개함으로써 크렘린 컨설턴트사 여론조사 결과 우크라이나 전에 대한 지지율이 80%에 이르는 등 푸틴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지지가 공고해지겠어 푸틴이 전투에서 패하더라도 결코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사실정입니다. 이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상황을 감안할 때 우크라이나 전은 장기화되면서 교착 상태에 빠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이 2월 14일 각국의 주권 존중, 전쟁 중단, 냉전적 사고 포기, 평화협상 개시, 일방적 제재 중단, 산업 공급망 안전 보장 등 12개 항목으로 구성된 우크라이나 사태 정치적 해결 관련 중국 입장이라는 명칭의 우크라이나 전 종식을 위한 중재안을 발표했습니다. 러시아와 전략적 협력 강화를 선회했던 중국이 이러한 중재안을 제시한 것은 전략 외교로 인해 국제 무대에서 널리 퍼져 있는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평화 촉진적 이미지로 개선하여 영역 확대를 도모하는 한편 무엇보다 경제 회복과 미국 견제를 위해 유럽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 강화를 경계하고 있는 유럽의 반중 정서를 완화하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은 러시아의 철군에 대한 언급이 없고 러시아의 점령지역 묵인 등 친러적인 색채를 띠고 있어 설리반 미국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중국이 각국의 주권 존중에서 제한을 멈춰야 했다면서 이 전쟁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을 멈추고 철군하면 내일이라도 멈출 수 있는 것이라고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중국은 이미 러시아 편을 들고 있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편하지도 않는 등 신뢰할 수 없다면서 중국의 진위를 의심하는 등 부정적 반응을 보임으로써 중국의 중재안 제시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전은 장기화될 것이 이룩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우크라이나전은 장기화로 신냉전 구도가 고착화되면서 신냉전에서 승리하기 위한 자유민주주의 서방 진영과 중국과 러시아 등 전체의 진영 간 충돌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으로서는
우크라이나 전이 미국의 지도력과 원리의 시험대이고 러시아로서는 생존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푸틴이 승리할 경우 2차 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해온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란 자유민주 국제질서가 붕괴되고 제국주 팽창이 교환하면서 희명한 현상 변경의 시대가 도래함으로써 미국의 지도력이 치명적 타격을 받고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의 종말을 제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경우 중국 공세적 중화적 팽창 정책이 가속화되면서 대만 침공은 물론 동아시아에서 현대판 조공체제인 인류 운명 공동체 건설을 명분으로 한 중화질서 구축이 본격 추진될 것입니다. 또한 한반도에서도 1975년 베트남 패망 시 이에 고무된 김일성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잃을 것은 군사 훈계선이요 얻을 것은 조국 통일이라면서 대남 적화 공사를 강화했던 사례가 재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푸틴이 패배할 경우 푸틴 지배 체제의 정당성이 결정적 타격을 입으면서 푸틴의 실각과 내부 권력 투쟁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타타르스탄, 바시코르스토스탄, 체첸, 다게스탄, 사공화국 등 연방공화국들의 자치권 확대 추구가 적극화되는 등 제2의 소련 붕괴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편을 든 중국도 미국과 서방의 전방위적 압박이 더욱 강화되면서 국제적 고립이 심화되고 대내적으로 시진핑의 입지 약화와 경제 몰락을 가속화시키면서 공산당 지배 체제의 위기를 부를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후연자인 러시아와 중국 위기는 자연스럽게 북한 김정은 체제의 위기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크라이나전은 신냉전을 불러오면서 자유민주주의 질서 확장이냐 아니면 권위주의 국가들의 제국적 확장이냐를 가늠하는 21세기 역사의 전환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크라이나전을 주목해야 할 이유이며 이러한 역사의 전환점에서 역사의 기회를 놓지 않도록 우크라이나전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전략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주년을 맞아 우리가 우크라이나전을 왜 주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국제정세 이해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국제 문제를 가지고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저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